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은주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요새 강연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열망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잘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방송 대본 쓰는 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 대본 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게 하는 글쓰기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방송 작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방송 작가 같은 경우는 이게 글을 쓴다기보다는요,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편한 글이 있고 또 말로 했을 때 그런 편한 글이 있을 거예요. 먼저 스피치 글쓰기는요, 기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콘텐츠를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본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요즘에 영상이 대세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1차적 자료인 글이 없다면요, 잘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요새 영상 정말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 철저한 기획을 통해서 콘텐츠를 준비하고 그 준비한 걸 바탕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짜임새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또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먼저 저는 글쓰기부터 먼저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본을 만드는 겁니다. 대본을 만들면요,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요새 대본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정말 남을 위한 대본만 만들었다가 이거는 제 자신을 위한 대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제 자신을 위한 대본은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남을 위한 대본이 더 쉽긴 해요. 그리고 대본이 나왔다면 그 이후에는 솔직히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라디오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얼굴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연 방송을 하고 뭐 그런 이제 콘티를 짜고 이러는 건데, 그 다음에 TV 작가로 옮겨갔을 때는 되게 할 일이 많았어요. 그 TV에서는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물이 있고요. 뭐 외부에서 촬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서 촬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촬영 대본을 따로 써야 돼요. 그리고요, 촬영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영상 편집해 온 것을 보고 그 안에서 또 소스를 가지고 구성안을 다시 짜야 돼요. 그걸 편집 구성안이라고 하는데요. 구성안을 짜면서 또 우리가 또 뭐 해요? 작가들 그거 보면서요, 나레이션 밑에 자막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단계적으로 할 일이 많아요. 1인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뭐 밖에서 찍으신다, 이제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찍고 나서 막 구성을 하고 다 쓰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스튜디오 촬영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서 그 MC들이, 연예인들이 하는 말들이요, 다 애드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대본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작가들이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대본을 쓰면요, 자들은 와서 딱 그냥 그 대본을 보고 녹화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재미와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MC들이 다 자기화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대본을 얼마나 잘 말같이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자기의 이제 철학이나 자기의 경험이 보태져서 더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저는 기본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대본이고요. 그래서 영상 대본을 쓸 때는, 또한 스피치 대본을 쓸 때 시청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궁금해할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요. 이거는 책을 쓸 때나 어떤 글을 쓸 때 다 통하는 건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 정말 이걸 보는 시청자나 아니면 이걸 보는, 책으로 보면 뭐 글을 보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게 뭔가, 이거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힘든 거를 긁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거를 딱 캐치를 해서 공감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방송 같은 경우는 재미, 감동, 이 두 가지만 잡으면 또 성공한다고 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 중에 재미는 정말 나중에 고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잡는다면 방법적인 거를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경험하고 고민해서 깨달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정보로 녹여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지 않아요. 일단 제가 방송 작가를 했어도 그
들어간 루트가 다르고 제가 한 프로그램이 다르고 제가 그 안에서 제가 고민하고 성찰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대본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대본, 스피치 말 잘하게 하는 대본, 네, 아직 본론 저 안 들어간 거죠. 자, 이것도 3단계로 구성을 할게요. 처음에는 오프닝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글을 쓸 때는 서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오프닝에서는 무슨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본론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문장을 짧게 해주세요. 문장을 짧게. 그죠? 이게 무슨 내가 막 길게 막 미사여구 넣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되게 짧게 말하는 거잖아요. 알아듣기 쉬워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어는요, 발음하기 좋은 단어로 말해요. 우리 책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많이 써요. 근데 그 어려운 단어들을 가급적이면 풀어서 써주세요. 왜? 그 뭐 사자성어 막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런 거 어려운 거 쓰지 마시고 풀어서 써주고, 만약에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 많잖아요. 그것 또한 발음하기 좋게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며주는 말은 되도록 쓰지 마세요. 이게 3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은 이렇게 대본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클로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클로징은 이것도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론에서 말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본에서 오늘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방법적인 걸 많이 말해줬어. 그러면 나중에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거는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러면 오늘은 이런 방송을 했었죠. 그러면서 짧게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대본을 얼마나 말을 잘 말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본을 말할 때는요, 무조건 리허설이에요. 무조건 리허설이고 연습이에요. 진짜로. 이것도 그리고 모니터링이에요. 저도 처음에 정말 영상을 이렇게 나와서 찍었을 때랑 지금이랑 조금 더 달라진 건 느끼거든요.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그냥 내 목소리를 내는 거, 나답게 말하는 거, 저는 그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근데 핵심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매력, 그리고 나의 말하기 연습. 그러면 말은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굉장히 쭈뼛쭈뼛 했었는데요. 요새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 연습하고 그냥 소소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게 하는 스피치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오프닝, 본론, 클로징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프닝에서는 무슨 내용을 다룰 것인지 짧게 소개를 해주면 되고, 본론에서는 말할 내용을 말하면 되는데 거기서 주의할 점은 본론은 짧게 말한다. 문장은. 그리고 단어는 발음하기 쉽게 말한다. 그리고 꾸며주는 말은 되도록 쓰지 마세요. 말씀을 드렸고요. 클로징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짧게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밖에 정말 글쓰기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글쓰기 관련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